안녕하세요, 싸웁니다. 공부하는 수험생이나 일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본 경험은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커피의 특유의 향이나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시간이 빠듯한 수험생들과 직장인들은 다른 효과 때문에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를 자주 마시게 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게 되면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또 어떻게 마시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현명한 건지 내각의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커피부터 알아볼 텐데요. 일단 커피라고 하면 바로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카페인이죠. 카페인의 대표적인 효과를 말한다면 피로에서 벗어나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각성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각성 효과 때문에 에너지 드링크에서도 카페인은 포함되어 있죠. 그럼 카페인은 대체 어떤 물질이길래 잠에서도 깨워주고 더 나아가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걸까요? 일단 카페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아데노신이란 녀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움직이고 피로가 쌓이게 되면 뇌에서 아데노신이란 물질이 분비되어 혈액 속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 아데노신이란 물질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존재하며 근력의 에너지원이라 불리는 ATP의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데노신이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하게 되면 다른 신경세포들의 활동을 둔화시켜 피로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네, 아데노신이 몸을 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커피의 카페인이 이 아데노신과 아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아데노신이 아데노신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 쉬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아데노신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카페인이 아데노신 대신 수용체와 결합하여 몸이 피로해지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쉽게 말해 카페인이 아데노신인 척을 하며 뇌를 속이는 겁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데요. 카페인이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게 되면 뇌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도파민은 쾌락과 보상의 역할도 하지만 차의 휘발유처럼 전반적인 뇌 활동에 에너지 역할을 한다 했는데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활력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 외에도 카페인은 운동시 진통제의 역할이나 이뇨작용 등 우리 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카페인에 대한 연구는 커피의 인기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그에 관련된 연구 결과도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중간 정리해보면 우리 몸이 피로해지면 아데노신이 지금 피로한 상태니까 좀 쉬자라고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화학 구조가 유사한 카페인이 그 신호를 가로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고 도파민을 불러내게 되고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각성 효과까지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카페인은 에너지 드링크에도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몸이 피곤해서 쉬자고 하는데 카페인이 가로막고 있으면 다른 부작용은 없을까 하고요. 네, 부작용은 있습니다. 만약 너무 피곤한 상황에서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로 버티게 되면 뇌뿐만 아니라 심장과 혈관에도 아주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고카페인 음료를 연이어 마시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한다 했었는데요. 이로 인해 혈관은 수축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자연스럽게 혈압도 높아지는데요. 이처럼 카페인을 단시간에 많이 마시게 되면 심장에 상당히 무리가 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카페인의 지속시간은 생각보다 길어서 이후 수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카페인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는 4시간에서 6시간으로, 커피를 마신 후에 4시간 또는 6시간이 지나야 카페인의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늦게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게 되면 밤에도 잠이 들지 않고 뜬 눈으로 잠을 설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약처나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최대 1일 카페인 섭취량을 400ml 이하로 권하고 있는데요. 이 이상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이나 수면 등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게다가 청소년이나 어린 학생들은 카페인 하루 최대 섭취량을 125ml 이하로 권하고 있는데요. 일반 커피캔 하나가 1일 최고 섭취량을 우습게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즉,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에 커피를 최대 4잔 이상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청소년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단 한 잔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청소년들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도 각성 효과를 통해 공부를 잘하고 싶고 에너지 드링크나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요. 그러나 학생들은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로 인한 각성 효과보다 30분 이하의 짧은 낮잠을 통한 뇌 청소 효과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성인들보다 피로감을 덜 느낄 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 면에서도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빠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짧은 수면이라도 피로 물질인 아데노신을 충분히 줄여주며 더 나아가 뇌에 쌓인 노폐물까지 청소해주거든요. 그래서 낮잠을 두고 하루를 2번 살게 한다는 말이 있으니까요. 단 여기서 말하는 낮잠은 30분 미만의 잠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30분 이상의 잠을 잔다면 너무 낮은 각성 수준이 되어 다시 깨어났어도 상당히 피로하게 느껴진다거나 다시 무언가에 집중할 만한 전신력을 얻기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이후 밤에 잠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 30분 이하의 잠을 잘 것을 추천하죠.
자, 이제 에너지 드링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드링크에는 타우린, 구연산, 과라나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과라나는 정글에서 자라는 열매인데요. 이 열매는 커피의 2배가 넘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과라나는 카페인이라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연산은 몸의 산화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몸의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타우린은 바카스라는 자연 강장제에 많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인데요. 타우린은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고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여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에너지 드링크에는 비타민, 탄산수, 설탕 등 다양한 성분이 함유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뇌를 각성시키고 피로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 드링크도 카페인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심장에 무리가 오게 되고 앞에서 말한 사고처럼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커피로 돌아와 보죠. 커피라고 한다면 편의점 커피부터 시작해서 종이에 내려 먹는 드립커피까지 우린 어떤 커피를 마시는 게 더 좋을까요? 최근 스웨덴 에텐보리 대학의 연구에서 커피 선택에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커피 추출 방식에 따라 심혈관 질환에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꽤 신뢰도가 높았는데요. 1985년에서부터 2003년까지 20세에서 79세의 50만 명의 노르웨이인을 대상으로 약 20년 동안 추적 관찰했기 때문이죠. 연구 결과 심혈관 건강에 가장 좋았던 커피는 우리가 드립커피라고 부르는 종이에 여과하는 커피였습니다. 그럼 왜 여과하는 커피가 심혈관 건강에 더 좋았던 걸까요? 커피에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카페스톨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카페스톨은 종이를 통해 여과하게 되면 대부분이 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드립커피를 마시는 것이 심혈관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커피는 언제 또 얼마나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노르에피네프린과 코르티솔이 있는데요. 이 두 호르몬은 우리 정신의 각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특히 코르티솔은 오늘 하루 얼마나 정신이 깨어 있는지에 관여합니다. 즉, 우리 몸의 자연 카페인인 셈이죠. 최근 연구에서 흥미로운 것은 과학자들이 코르티솔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즉, 그 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 그리고 점심 12시부터 1시 사이,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였죠. 방금 말한 시간대는 어차피 코르티솔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많이 나오니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머리가 맑아지는 각성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즉, 반대로 말해보면 각성의 효과를 위해 이 시간대는 커피를 마시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이란 말이 되죠. 왜냐하면 카페인에 대한 내성이 더 빠르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커피를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네, 앞에서 말한 그 시간대를 피해서 마시되 성인 기준 커피를 하루 최대 4잔을 넘기지 말고 또 그날의 수면의 질을 위해 오후 6시 이후로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낮잠이건 밤잠이건 간에 잠에서 깬 즉시 코르티솔 분비량은 최소 50%나 증가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잠에서 깬 후 최소 1시간은 지난 후에 커피를 마실 것을 권하고 있죠. 만약 코르티솔이 높은 시간대를 무시하고 커피를 아무 시간대나 마시게 된다면 카페인에 대한 몸의 내성은 빠르게 생기게 되고 그 말은 카페인이 주는 각성의 지속 효과가 빠르게 줄어든다는 것이죠. 물론 단순히 커피 맛을 좋아서 마신다면 시간대를 무시해도 되지만요. 이처럼 각성 효과 외에도 커피의 높은 인기 덕분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카페인에 대한 많은 효과들이 알려졌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노화를 늦춰주는 항산화 작용이나 치매를 예방하는 연구 등 아주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혈관을 수축하다 보니 내 혈류량을 감소시켜 인지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은 커피가 내 해로 마저 변화시킨다고 했는데요. 이 변화가 뇌에 긍정적일지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커피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마시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맛과 향이 좋고 또는 커피를 마셔야만 일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건 커피를 마셔야 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왕 커피를 마시게 된다면 드립커피를 추천하고 또 드립커피를 구하기 힘들다면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 같은 커피를 추천합니다. 또 마시는 타이밍은 일어나자마자 바로가 아닌 최소 1시간은 지난 후에 마시면 좀 더 좋을 것이며 또 앞에서 말한 코르티솔 분비 시간에 겹치지 않게 마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카페인의 반감기는 최소 4시간에서 6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6시 이후에 커피를 마시게 된다면 그날은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최소 오후 6시 이전에 커피를 마실 것을 권합니다. 이처럼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게 좋다, 나쁘다 라고만 판단하기엔 각성제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잠을 깨기 위해서 먹었을지 모르지만 그 행동이 일상이 되고 이젠 커피 향만 맡아도 행복해지고 긴장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면 커피는 단순히 각성제의 의미를 넘어 우리 삶의 질과 맞닿아 있죠. 내과학으로 유명한 정재승 박사님은 우리가 커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루를 보낼 수 없는 피로한 사회 때문이라고 말했듯이 어쩌면 커피는 이 피곤한 사회에서 버텨야 하는 사람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과 나름의 자습 시간을 이용해 잠깐이라도 잠을 자 피로를 회복할 시간이 주어지지만 고시생이나 일하는 직장인들은 그 시간마저 눈치 보이고 부족하니까요. 어쩔 수 없이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야 한다면 오늘 배운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내 생체 리듬을 깨지 않는 선에서 마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